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말일이에요. 내일부터는 5월 달로 들어갑니다. 푸른 5월 계절, 푸른 계절 5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빈 미국 방문을 마치시고 오늘 귀국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따라서는 엄청난 국익에 도움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국빈 방문이었다. 특히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왈가왈부로 말씀을 합니다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미국 그 하원, 상원, 양원 그 합동 연설회를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잘했다. 그건 외국인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할 줄 몰랐다. 뭐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고, 만천석성에서 아메리카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그 노래가 전 세계로 그 방송이 돼서 전 세계에서 아주 현재 다시 옛날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그래서 외국에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한국 대통령을 느끼고 한국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다. 또 하버드대에서 또 연설을 하시고 거기서 서로 담화도 하고 질문 답변도 하고 그래서 그 잘 하셨다. 여하튼지 이번에 가셔서 6.25 사변에 참석했던 그 미군 군인들에게 98세 된 노인이죠. 훈장을 수여했죠. 세 분이나 대해서 훈장을 수여했다. 이런 것이 국익을 크게 알리는데, 국익에 도움되는데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셨다. 이렇게들 평을 하는데, 뭐 민주당 야당에서야 뭐 매일 뭐 잘한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뭐 흔들고 씻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뭐 핵 공유가 아니다, 뭐 핵 공유는 그 사실과 다르다, 뭐 말을 뭐 앞서서 했다, 보태서 했다, 뭐 했다 이렇게들 좀 하는데요. 그거는 영어 표현상의 문제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핵 공유는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핵 공유라고 하는 것은 NPT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을 갖다가 딱 어디 뭐 군부대도 딱 갖다 놓고 미국과 양국이 그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세계의 그 나라의 그 미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 공유 쉽지 않다. 그런데 야당에서 핵 공유가 왜 안 됐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거기서 첫째는요, 그럼 문통정부 때는 뭐 했느냐. 문통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 같이 이 정도까지 핵 방패,
핵을 항시 한국을 미국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핵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런 일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정도까지. 문통 정부 때는 그렇게 했느냐 이게. 문통 정부 때는 미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북은 핵 개발, 핵 폐지할 거다. 그리고 이북에 대해서는 그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북에 대해서 유엔에서 경제 제재한 걸 좀 풀어달라. 이것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에 대해서는요 계속 거리감을 두고 중국 쪽에 중국몽이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항상 여지껏 여기 저 민주당 정부들은요 그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패거리를 위한 정치, 그리고 이북의 눈치 보기, 또 중국의 바라보기, 뭐 이런 거로 뭐 문통 정부 때 5년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좀 똑바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곁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한미 훈련할 적에 핵을 불능화시키는 훈련을 했었다. 핵 불능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지금 현재 미군에서 핵을 갖다가 자체 개발하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핵 공유에 준하는 핵 방패를 한국에다 추진하겠다. 거기에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좀 해드렸습니다만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그 한국에다가 상시 주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비혼비 그 비행기를 한국에 착륙을 시키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제껏 훈련 때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비행기가 날라와서 한국의 훈련에 참관을 했지만 한국에 착륙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비행기 한 대만 가져도 이북을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비행기, 그것만 뜨면 김정일이가 땅굴에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를 이제 한국에다 착륙시켰다. 다시 해서 한국에다 주둔도 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그 상시 준하는 잠수함을 한국에다 배치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하이오급 그 잠수함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한 대만 두라도 이북 전 국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 안에 그 핵 폭탄이든가 또는 토마 미사일 같은 거,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면 이북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잠수함은 뭐 육지로 또는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닷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북에서 쉽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이 서해안으로 들어와서 저 백령도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북을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만 뜨면 중국도 무서워합니다. 그 잠수함 한 대만 가져도 중국의 큰 도시는 거의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서해안으로 가든지 남해안으로 가든지 또 동해안으로 해서 저 원산 앞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다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대했던 것보다는 진일보된 아주 획기적인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 토마호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마호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호크 여러분들 그 영화들 보셨을 거예요. 전에요. 그 영화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크림슨 타이드. 진 해크먼하고 델렐 워싱턴이 주연했던 그 영화 타이드. 크림슨 타이드. 그쪽에 그 영화를 했던 것이 오하이오급 잠수함 SSBN 731 그 엘레바마함을 무대로 해서 영화를 그때 그 촬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오하이오급 이 잠수함은 수상 그 배수량이 16,775톤입니다. 16,775톤. 수중 배수량이 18,750톤. 지난번에 그 이북에서 뭐 1,000톤짜리를 만들었다, 3,000톤짜리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잠수함도 아니죠. 뭐 물속에 들어가니까 잠수함이 있지만 이 오하이오급에 비교하면 그건 아주 뭐 기초적인 아이들 같은 거 한 거죠. 이게 뭐 수중 그 배수량이 18,000톤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 잠수함의 길이가 170.7m입니다. 170.7m, 170m. 여러분들 전주와 전주의 그 하나의 간격이 50m네요. 그럼 뭐 3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3개가 얼마나 큽니까? 뭐 군함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폭이 12.8m. 그러니까 날씬하게 긴 거죠. 이렇게. 그래야 물의 저항이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 수중 속도는 25노트. 이게 핵잠수함인데요. 이 핵잠수함은 디젤로 다니는 우리나라도 디젤 다니는 그 잠수함 있잖아요. 핵잠수함은 그 속도가 디젤보다 배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25노트. 그다음에 그 잠함 그 깊이 심도가 240m.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바다 수중으로 240m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서 이걸 운영하는 건 18척이 운영을 합니다. 18척으로 운영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실을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얼마냐. 여기는 핵탄두 미사일이 24기. 24기. 여기는 다탄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이북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이 미사일에다 그 탄두 앞에다 핵을 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핵을 여러 개 실어서 다탄두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그 반경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탄두 24기를 싣고 그 다음에 토마호크가 154기 토마호크가 154기입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 한 대만 가지면 뭐 이북의 평양, 신의주, 함영, 뭐 원산, 무슨 개성, 뭐 어디든지 뭐냥 아주 그냥 그 이북같이 적은 나라라는 양 이거 한 대 이 잠수함 한 대만 가져도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얘기죠. 여기 그 근무는 그 여기에 그 승무원들 승조원들이 159명인데 2개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조가 이 배를 타고 출항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다음 조고 교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한 300명이 넘는 숫자가 이제 여기 이 배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한번 이 바다 출항하게 되면 77일을 바닷속에서 다닌답니다. 77일. 물론 거기서 물은 자체도 거기서 저 생산해서 공급하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를 만든다든가 해서 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공기 산소 같은 것도 생성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77일을 잠수해서 달 수 있다. 그 77이면 얼마입니까? 두 달하고도 뭐 보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는 그 발사대에 있는 데가 이 잠수함에 4개가 있답니다. 네 개가 빵빵빵빵 막 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닷속에 있는 미 군사 기지죠. 기지. 여기 이 잠수함이 한국에 상시 배치만 된다면 북한에서 그동안에 미사일 만든 거, 저 핵탄두 뭐 미사일 만든 거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됐습니다.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획기적인 일을 만들었어요. 이걸 미국에서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상시에 준하는 것으로 한국에다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바닷속에는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 그리고 공중에는 B1B 그 비행기 큰 비행기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에다 지금 이번엔 저 두부문 한국에다 착륙을 시킨다는 거예요. 착륙은 이제 어디 할지 모르죠. 뭐 평택에다 할지 군산에다 할지 뭐 김해에다 할지 뭐 김포병에다 할지 어디 할지는 모르죠. 그런 건 다 이제 군사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착륙을 하겠다. 미국은 사실상 약속을 지킵니다. 그네들은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미국에서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했던 것에 아주 획기적인 것을 얻어왔다. 받아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핵 공유를 따지고 못 따지고 아니 핵 공유한다고 그래서 무슨 핵 갖다가 어디 뭐 평택이나 어디다 놓고서 뭐 양국에서 그걸 사용한다는데 실상은 북한에서 한국에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정도 그 최신 그 무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이북에서 도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북에서는 자국의 정치적으로 자국민을 통제하는 데 쓰는 뭐 그런 정도의 저기가 아닌가, 그런 정도의 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한미 훈련을 당시에 핵 불능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핵 불능화. 핵 불능화 훈련을 했다는데 거기가 아주 이번에 그 공개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저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상 핵을 만드는 그 기술이 있으면 핵이 터질 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뭐 핵이 만약에 이북에서 쏴서 만약에 뭐 수도권에 왔다 그러면 여기서 그 폭파되면 막을 수가 없죠. 뭐 날라올 적에 그걸 갖다가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든가 이런 걸로다가 그걸 쏴서 이북 안에서 터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사실상 이걸 핵이 벌써 발사가 되면 막을 수 없죠. 근데 핵 불능화 훈련이라는 거, 그러니까 핵을 만들면 핵을 터지지 않게끔 불능화하는 기술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미국의 3개 팀이 있대요. 핵 불능화 팀들이요. 근데 그 팀들하고 한국의 그 화생방사 그 팀들, 그것도 핵에, 그분들도 핵에 대해서 그 방어 훈련을 합니다. 같이 양국이 핵 불능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핵이 폭파되기 전에 그 점화가 되지 않게, 그래서 불능화시킨다. 핵이 터지지 않게끔 했는다. 쏘긴 쏘았는데 터지지 않는다. 그런 거에 훈련했다는 거죠. 아주 참 저는요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보수 정부 들어와서 제가 염려하는 이북에 대해서 아주 좀 마음을 놓을 정도의 상당히 대비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전에는 문정부 있을 때, 문통일 정부에 때는 이북의 핵을 자꾸 그렇게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래서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이 또 6.25 사병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참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사회, 집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핵 불능화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핵 불능화팀, 한국 핵 특성화팀 지난달 함께 훈련을 했다. 그 핵 불능화 팀들이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핵 불능화 팀입니다. 핵발전소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미 양국의 핵 불능화 부대가 한반도에서 연합훈련한 사실을 공개했다. 29일 미 국방부의 국방 영상정보 배포 서비스에 따르면 미 육군의 핵 불능화팀과 한국군 핵 특성화팀은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 한반도에서 함께 훈련했다. 미국이 본토의 핵 불능화팀을 한국으로 파견해 우리 군과 연합훈련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능화란 기폭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기폭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불능화, 핵 불능화. 미 국방부는 핵 불능화 팀에 대해 핵 및 방사능 대량 살상 무기 기반 시설과 구성 요소를 불능화해 적의 능력을 거부하고 후속 WMD 제거 작전을 용이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제20 지원사령부로 불리는 CBRNE 사령부 소속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에버딘 실험장에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 전체를 통틀어 단 3팀만 존재한다. 한국군 핵 특성화팀은 국방부 직할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소속으로 미국 핵 불능화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금까지 이 부대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바가 없었다. 이게 비밀로 운영됐었어요. 훈련 일자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과 쌍욕 훈련이 진행되던 기간인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기간인 점으로 미뤄볼 때 양국의 핵 불능화팀이 한미 연합 연습을 계기로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27일 양국 핵 대응팀의 연합훈련 사실을 공개한 사실도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신설과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포함하는 미국 전략 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 등이 포함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의 뜻을 같이 했다. 미국이 정상회담 당일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연합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도 핵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상당히 떨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하이급 핵 잠수함이 한국에다 수시 상시 준하는 한국에다 주둔시키겠다. 비연비를 한국에 착륙시키겠다. 또 이 핵 불능화 팀을 훈련에 가담했다. 상당히 전에 생각지도 못하고 전에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미국의 한국의 국방 안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미국이었다. 그런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었다. 그것이 워싱턴 선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쉬시고 또 내일 심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